네, 이어서 유아 수학 교육의 평가는요, 주 교재가 아닌 제가 참고 자료 하나를 더 찾아서 평가가 잘 되어 있는 거, 예시가 잘 들어져 있는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책은 김영실 외에 3명이 저자이시고요. 2020년에 나온 거고, 영유아 수학 교육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판한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안에 있는 자료들 제가 예시는 해놨지만 더 잘 보시고 싶으시면 교보라든지 또는 출판사에 전화하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거 퀴즈.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유아가 수학학습에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일까요? 교사가 질 높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줄까요? 평가가? 유아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질까요? 네 번째로, 유아의 성취를 평가하고 또래 간 차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있는데 사용할 거예요, 목적이? 뭐죠? 따란! 그쵸? 또래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가 아니죠. 아이 스스로 개개인 간의 발달이 어떠한지, 그 발달을 도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유아 성취를 평가하고 또래 간 차이를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으로 또래 간 차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수학 지식에 대한 평가로 적합한 설명은 뭐지요? 어떤 걸까요?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다. 수학 지식이.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및 과정을 의미한다. 그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적 성향, 수학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어떤 거일까요? 그렇죠.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이 수학적인 지식이지요. 그래서 수학 지식에 대한 평가는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수학 평가의 항목들은 제가 이 퀴즈가 다 마친 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겁니다. 3번, 유아 수학 평가 중 교사가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일화기록법, 면접법, 체크리스트 또는 평정척도법. 어떤 걸까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 상호작용. 그쵸? 면접법이죠. 그래서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은 관찰하는 거죠.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교사가 써야 되는 거죠. 아이가 하는 것들이. 자, 네 번째로, 관찰법 중 체크리스트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일정 시간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관찰 특정 행동 및 능력의 출현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동 목록은 외연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의 제작은 어렵지만 사용은 간편하다. 행동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을 제공한다. 답이 뭐죠? 그쵸. 4번.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을 제공하지는 못하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게 뭐예요? 평정척도법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한 평가 방법으로 평정척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의 증거가 되는 수학 관련 작품, 수행 결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의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으고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기록해 학습자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면접법, 포트폴리오 평가,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검사. 그쵸? 포트폴리오 평가죠. 그쵸? 2번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의 증거가 되는 수학 관련 작품, 수행 결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의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으고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꼭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성별,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다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유아 수학 능력 검사 도구에 사용되는 그 수학 능력, 아이의 수학 능력의 그 범주는 우리 3차에 정말 잘 세부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에서는 조금 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를 통해서 이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꼭 수학 교육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해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그 범주, 아이들을 영유아를 체크할 수 있는 범주는 수와 연산, 공간 능력, 기하 능력. 그래서 공간과 도형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공간 능력, 기하 능력, 측정 능력. 근데 임의적으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유아는 측정 능력. 그다음에 대수 능력. 그리고 자료 분석과 확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학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수와 연산 능력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수를 셀 수 있는가, 연산을 할 수 있는가, 적어도 더하기, 빼기, 이러한 감각을 갖고 있는가. 공간 능력에 있어서는 위치, 방향, 그래서 공감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안과 밖이냐, 위냐, 아래냐, 방향이냐, 좌표냐, 시각적 표상이냐, 공간적 추론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다시 공간 능력 안에 들어가져 있는 하위 내용은 뭐라고요? 위치, 방향, 좌표, 시각적 표상, 공간적 추론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하 능력의 범주에서는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대칭과 변형. 다시 기하 능력에서는 평면 도형,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 또는 입체로 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칭과 변형이고요. 측정 능력은 길이, 무게, 면적, 부피, 시각,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의미로 꼭 좌로 재지 않더라도, 내 뺨으로 재더라도, 내 손으로 재든 발로 재든 팔 길이로 재든, 그쵸? 임의로 지는 거든. 그래서 측정 능력이 있는가, 길이, 무게, 면적, 부피, 시각, 이런 게 들어가고요. 대수 능력으로는 구체적 관계에서 구체물, 추상적 관계에서 구체물, 그 다음에 구체적 관계에서 상징과 반복, 구체적 관계에서 상징 확장 또는 감소, 또는 추상적 관계에서 상징과 반복, 그것이 대수 능력이다. 자, 구체물의 관계는 뭐예요? 구체물 하나, 사가 하나, 사가 둘, 구체물로 보는 그 하나, 둘, 셋, 넷. 추상적인 관계. 일은 하나라고 하지만 추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는 한 개, 두 개는 두 개. 우리가 표시를 한 거, 꼭 일이 아니더라도 표시를 한 거. 또는 사과를 점 하나로 표시를 했어. 추상적 관계와 구체물. 예. 그 다음에 구체적 관계, 상징과 반복. 그쵸? 상징이 있는 거, 구체적 관계. 반복되는 패턴. 그 다음에 구체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징 확장되고 감소한다라는 거.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거. 추상적 관계에서는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상징과 반복. 자료 분석과 확률에서는요, 자료, 조직과 결과, 표상과 해석하기.
자료를 어떻게 조직했느냐,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우리 반을 했는지, 뭐 어느 저기를 했는지 자료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표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막대로 나타난다든지 뭐 숫자로 나타내든지 결과를 어쨌든 나타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빨간색이 더 많이 좋아하고, 빨간색을 제일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그 결과를 수집한 것을 나타내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유아 수학 능력 검사 도구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다음 주인데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석을 위한 5문제 푼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외우시면 풀 수 없고요. 그 문제의 답과 내용을 아셔야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변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거를 중간고사 범위 10문제고요. 8문제는 객관식, 2문제는 간답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